자, 총리 홍준표 시장은 고사했다. 인선은 미뤄지나 윤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이 만찬을 가졌는데요. 그 가운데서 총리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합니다. (4시간) 회동, 홍준표 시장, 사심과 야욕이 없는 총리, 정무 감각을 갖춘 비서실장이 필요하다라며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총리 후보로 추천했다고 합니다. 장제원 전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추천했다고 합니다. 앞서 대통령실에서는 홍준표 시장에게 국무총리를 제안했지만 홍 시장이 정중히 고사했다라고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 나라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생각이 확고한 만큼 완전히 가능성을 닫아놓은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박영선 전 장관에 이어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총리 후보군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군요. 자, 후보군 한번 볼까요? 하마평은 일단 박영선 전 장관, 김한길 전 국민통합위원장,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이름이 거명되고 있고요. 비서실장 후보군에는 장제원 전 의원, 정지석 의원, 장제원 의원, 정지석 의원, 이정현 전 의원, 원희룡 전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보도에 따르면 또 원점 재검토하겠다라는 얘기도 기류도 읽힌다라는 보도도 있고요. 여권 관계자, 하마평에 올랐던 인사들 각자 우려사항이 있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보자라는 분위기도 읽히고 있다고 합니다. 새롭게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이름도 좀 올라갔는데 최근 홍 시장은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매섭게 연일 때려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총리를 제안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홍 시장에게? 근데요. 대통령하고 대구시장이 4시간 비공개 회동을 했는데 그 비공개 때 했던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언론에 흘러나와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부터 좀 뭔가 ABC가 잘못됐다, 이렇게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인데 뭔가 그 양측에 양해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얘기가 막 이렇게 술술 나올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대구시장 자리는 어떻게 하고 그러면 총리 제안을 했다는 것인지 보궐선거를 각오하고 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또 그 얘기는 또 홍준표 시장은 본인 얘기는 또 안 하고 추천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거의 주유소 습격 사건처럼 한 놈만 팬다 지금 버전으로 가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는 당근 차이는 얼씬도 하지 말아라. 근본 없는 막 이런 얘기 하더니 또 이제 어젠가요? 최근에는 대들다가 폐쇄자 된 사람 이런 식의 또 표현도 굉장히 강도 높은 비난, 비판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뭔가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약간 서운한 마음, 약간 서운해진 관계 이런 것들이 보도도 되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과의 교집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의견을 좀 들어보고자 했던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또 그 회동이 있었다고 한 날 다음 날 또 장제원 비서실장 얘기가 또 솔솔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아직도 접혀지지 않는 카드 같기도 하고. 그래서 분명히 뭔가 그 두 분의 회동 가운데에서 비서실장이나 또는 총리 후보군에 대한 얘기, 또 전반적인 당이나 전국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설설 이렇게만 나오기만 하고 또 대통령실의 난맥상도 분명히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대변인실에서 부인했고 그 인사 라인에 있는 수석들이나 비서실장도 모르고 있는 것들을 자꾸만 어떤 다른 일각에서 확인해주고 맞다고 하고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들이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지만 혼선도 없는 것이고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이게 뭔가 도대체 공식적으로 부인한 거를 또 어디서는 또 맞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도대체 이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총선에 그렇게 참패하고도 아직도 뭔가 깨우치지 못한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제대로 빨리 정리하고 민생에 매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용주 의원님. 네. 총리 후보군의 이 콘셉트가 굉장히 범위가 폭이 큰데 홍준표 시장부터 박영선 전 장관까지잖아요. 홍 시장 총리 콘셉트와 박영선 총리 컨셉트는 좀 많이 다른 것 같긴 해요. 폭넓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범위 안에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권영세 전 장관도 그 범위 안에 넣어줘야 되지 그렇군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아까 홍준표 시장은 사실은 보궐선거를 감수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좀
약한 부분이 있고 그렇군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가장 그 실수를 크게 한 것은 양정철을 그러니까 후보군에 비서실장 후보군에 한 것은 너무 정무 감각이 떨어질 뿐더러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야권의 입장에서는 양정철이라는 인물이 문 대통령한테 말하자면 검찰총장 후보로 윤 대통령을 추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호적이지 못해요. 이제 그런 부분이 같이 올랐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박영선 장관도 내심은 일본에 계시지만 이런 시점에서 내가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프로세스에서 이미 착오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또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정무수석을 제안했다는 것도 또 한 번의 대통령실의 실수예요. 그럼 정무수석을 원희룡 전 장관이 한다라면 그 위에 비서실장과 총리는 누가 해야 되냐 하는 정도의 그야말로 개념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박영선 그다음에 양정철 이야기가 없었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선 논란이 있고 결과적으로 이 윤 대통령의 정부가 정체성이 뭐냐, 그럼 문 정부 이탄이냐 이런 논란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저는 제안은 총리를 나중에 얘기하고 비서실장부터 뽑으십시오. 그리고 비서실장 뽑고 난 다음에 천천히 총리를 하십시오. 빨리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키는 비서실장이라고 보고 장제원이면 어떻고 정진석이면 어떻습니까? 또 원희룡이면 어떻고 그걸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와 맞짝이 될 수 있는 총리를 만들어 가면 된다고 봅니다. 예, 하나의 어떤 솔루션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비서실장부터 먼저 임명하고 전열을 정비한 이후에 총리를 지명해도 늦지 않는다. 김영주 의원님 의견이었습니다.